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어떤 파이썬 11장 파이썬다운 코딩을 다루고 있는데요. 11.5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에서는요, 반복자라고 하는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자, 영어로는 iterator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꺼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객체가 있다. 그 객체를 반복자 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이런 리스트가 있죠, 그죠? 그리고 튜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레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를 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이 반복 가능 객체가 반복자 객체가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iterate라고 그랬죠. 그러면 iterate로부터 원소들을 추출할 때는 어떻게 추출하느냐? next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10, 20, 30과 같은 원소들이 하나하나 추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ext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객체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객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복자가 stop iterate라고 하는 이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 stop iterate 객체가 나왔다. 즉 에러 객체가 나오면 더 이상 이 반복자를 가지고 값을 추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이라고 하는 반복 가능 자료형인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 리스트의 성분은 그냥 10, 20, 30 이런 요소를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리스트의 타입을 보면 리스트 타입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자, L 이털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은 이 리스트를 이털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type of L 이털은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는요, 우리가 L 이털이라고 그 내용을 보자. 그러면 얘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다. 그리고 객체의 아이디는 이와 같다. 이런 정보밖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원소를 하나하나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next라는 함수를 써야 그것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n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를 만들고요. type of n 그러면 이제 클래스 int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it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 가지고 it를 iterate 객체로 바꾸어 봅니다. 근데 얘는 반복 가능한 자료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int 오브젝트는 iterable이 아니다. 그러니까 it로 감쌀 수 없다 라고 하는 에러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오류를 막기 위해서 형 검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쌀 때는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try 문으로 체크하고, 그죠? 만일 타입 에러가 발생하면 리스트는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확인했던 코드는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에러 없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여기에 봤더니 리스트가 있네, 그죠? 리스트를 it로 감쌉니다. 그러면 타입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튜플이죠. 튜플을 it로 감쌉니다. 그러면 타입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n을, 그죠? 정수를 it로 감쌉니다. 그러면 타입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n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얘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랬더니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 튜플은 iterable 객체입니다. n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iterable 객체를 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 가지고 iterate라고 하는, 그죠?
객체로 만들었을 때 이 iterate에 있는 반복 가능한 자료값을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next라는 내장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liter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10 그리고 또 next niter 그러면 20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반복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next 함수 iter이라고 써주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원소를 반환했기 때문에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 lst는 10 그리고 20 이와 같은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있고요. liter이라는 변수가 리스트 iterate를 가리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lst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죠? 앞서 살펴봤지만 it를 해보면 리스트 iterate라고 알려주죠. 그죠? 자, 이 리스트 iterate로부터 원소를 뽑아낼 때는요. next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복 가능 객체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나오고요. 한 번 더 호출해주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또 호출해주면 더 이상 원소가 없죠. 그러면 stop iteration이라는 객체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lit 안에 있는 다음 원소를 추출할 때 next를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특수 함수인 next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함수기 때문에 done the next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미 lit은 마지막 원소까지 순환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에러를 출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iterable 객체로 다시 만들어 준 다음에 lit의 done the next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럼 앞에서 next에 lit를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next lit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요. 또 next lit를 하면 20이 나왔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는요. next를 하면 더 이상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top iteration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포인문을 가지고 원소를 추출했을 때 이 포인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반복 가능 자료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복 가능 자료형은 전부 next 함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원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객체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봅시다. range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자료형을 반환하는 것일까요? range라는 클래스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 range 역시 반복 가능 객체예요. 그래서 얘를 iter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버리죠. 그리고 next를 호출해 주게 되면 0, 1, 2와 같은 시퀀스를 반환해 냅니다. 이렇게 반환을 하기 때문에 포인 레인지 문에 이 레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 문의 다음에 올 수 있는 요 놈은요. 반복이 가능한 자료형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터 객체는 반복 가능한 객체죠. 그러니까 포인문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레인지는 정수 객체만을 인자로 가지는데 내부적으로 포문이 하는 일은 이 객체의 언더바 넥스트, 그러니까 던더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앞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의 init 그리고 iter 그리고 next 이런 함수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언더바로 시작해서 언더바로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특수 메소드입니다. 특수 메소드 중에 init은 처음에 초기화할 때 호출되고 그죠? 얘는요. 반복자는요.
언더바 이틀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반환하는 거는 뭐냐? 그냥 셀프, 현재 객체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얘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던더 next가 있어야 next 함수로 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해주는 일은 뭐냐? 셀프가 갖고 있는 n 값을 t에 넣고 그 n에다가 2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t 값을 반환해 주는 거죠. 즉 원래 있는 값을 t에 넣어 놨다가 원래 있는 값은 2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t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1이 제일 먼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값의 n은 1이 있죠. 그러니까 셀프에는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1을 t에 넣었죠. 그럼 t도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next가 처음 호출해 주는 값은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을 반환하고 나서 셀프 값은요. 거기다 2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의 n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을 반환하고 그 다음 3을 반환하고 그 다음 5를 반환하고 7을 반환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오드 카운트, 홀수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대해서 next를 호출하거나 혹은 던더 next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1부터 5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오드 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init과 이틀, next라는 특수 함수를 갖고 있죠. 자, 특수 함수 각각이 init은 초기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드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 오드 카운트에 있는 n 값이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next 함수를 호출하면 1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n 값은요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이 출력되고 next를 호출할 때마다 5, 7 이렇게 출력되니까 결과는 1, 3, 5, 7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문 안에 my count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포문이 반환해 주는 카운트는요 1, 3, 5, 7, 9, 11, 13 이런 홀수 값이 되겠죠. 이때 x 값이 20보다 더 클 경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21이 되는 순간 프로그램의 실행이 멈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1부터 19까지의 홀수 값을 출력하는 그런 카운트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시켜 보면 1, 3, 5, 7, 9, 11, 13, 15, 17, 19를 출력하고 멈추게 되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이런 오드 카운트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stop iterate라는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next라고 하는 요 놈을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이 셀프 값이 20보다 작으면 그 값을 출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aise stop iteration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자동으로 이 안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my count는 1, 3, 5 이렇게 값이 증가하다가 19 다음에 21을 만나죠. 그러면 stop iteration을 raise 시켜줍니다. 포문은 stop iteration을 받잖아요. 그러면 포문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19까지의 정수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다가는 셀프 값이 20보다 작은 경우에만 값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외를 raise 시키도록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포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포문은 19까지는 돌다가 21이 되면 stop iteration을 만나게 됩니다. stop iteration을 만나면요, 포문은 자동으로 수행을 중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위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next 메소드라든지
또 이 특수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객체를 반복적으로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봤고요. 파이썬의 반복 가능 객체는요, 다양한 내장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min, max 이런 함수들 있죠. 이것들은요, 반복 가능 객체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최소값, 최대값을 반환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all, any, ASCII, bool, filter, iter 이런 더 고급진 내장 함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장 함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L1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L2라고 하는 리스트, L3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L3는 모든 원소가 0이고요. L2는 한 원소만 0입니다. 그렇죠? L1은요. 모든 원소가 0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all L1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은 L1에 있는 모든 요소가 true일 때만 true를 반환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요소가 0이 아닌 true 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true이고요. L2는요. 여기 0이 있죠. 요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고요. L3는요. 당연히 0이 있죠. 그러니까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any는 무엇을 반환하느냐? any는요.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느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당연히 L1에는 true가 있죠. true고요. L2에도 true가 있죠. 그래서 any of L2는 true이고요. L3에는요. true가 하나도 없죠. 모두 0이죠. 그러니까 얘만 false가 됩니다. 다음으로 bool인데요. 값 혹은 리스트를 bool 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bool 값이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겠죠. 예를 들어서 L1은 true일까요? L1에 원소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true죠. L2도 원소가 있죠. true이고요. L3도 원소가 있죠. 그러면 얘는 true입니다. 그런데 L4를 만들었어요. L4는 리스트가 빈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bool of L4 그러면 얘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자, L1 equal 1, 2, 3, 4 L2 equal 0, 2, 4, 8 L3 equal 0, 0, 0, 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all 해가지고 모든 요소가 참이냐 물어봅니다. L1은 모든 요소가 값이 있죠. true입니다. L2는요. L2 요소 중에 얘는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false이고요. L3는요. 당연히 참이 아닌 원소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다음으로 any of L1 이렇게 보면 얘는 true. any of L2 그러면 true. any of L3 equal false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L1에는 모두 false만 있잖아요. 모두 0만 있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bool입니다. bool of L1 이거는 리스트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합니다. 있죠. 그러면 true고요. L2도 있죠. L3도 있습니다. 자, L4를 만드는데 얘는 빈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bool of L4를 하게 되면 얘는 리스트에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캐릭터 리스트 이래 가지고 얘를 리스트로 감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분 값을 hello로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거를 리스트로 감싸줬기 때문에 알파벳 HELLO를 원소로 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내장 함수로 반복 가능 객체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